탐구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구할 때는 첫 번째가 이제 탐구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출발을 하죠. 탐구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제로 무엇을 탐구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우선 탐구에서는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개인이 활동을 수행하는 것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뭐 부담을 줄여주는 것들도 있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즉 협동학습을 통해 가지고 또 효과가 증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소위단 탐구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2007년 개정 과학과 교육 과정에서 자유탐구 도입할 때 이 소집단 탐구 기법들을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협동학습 기법 중에 하나로서 넓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짧기 때문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해설서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 보면은 소위단 탐구를 구성하는 방법에서 1단계를 좀 참고해 볼 만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주제 선정 및 소집단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주제라고 부르는 거 탐구 문제하고 주제하고 여기서 조금 달리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주제는 큰 범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뭐지 안전, 뭐 교통, 스포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주제에 대해서 이 중에서 탐구하고 싶은 뭐 그중에서 좀 작은 주제들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게 시키는 거죠. 요게 인제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하는 과정이라서 그거를 인제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 나갑니다.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탐구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소주제 이 범주를 묶은 거 있죠. 그걸 선택하게 하고 그다음에 같은 주제를 선택한 학생들끼리 이 소집단을 구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탐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렇게 주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밑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탐구 주제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제 한 가지 보면은 먼저 사실은 연구니까 같이 탐구할 만해야 되죠. 탐구할 가치가 있어야 되지. 결과가 너무 뻔하게 알려져 있는 것도 안 되고 어쨌든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연구자의 능력에 맞아야 된다. 즉 연구자가 할 만한 거 보통 학생들한테 탐구 주제 정하라 그러면은 뭐 노벨상 받을 것처럼 뭐 어마어마한 주제들을 가지고 와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너의 수준에 너의 현재의 지식과 너의 현재의 역량 이런 것에 맞춰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세 번째 탐구 가능한 자료 또 실험 도구, 기구 이런 것들을 너가 제공할 수 있냐. 또 여기 추가적으로 하면은 제한된 시간 이건 뭐 연구의 능력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느냐. 그런 등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네 번째 이 탐구 주제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는지 요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탐구를 주제를 정한 다음에 스스로 체크해 보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선정한 주제하고 비슷한 연구가 없는가? 요거는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연구는 남들이 한 거를 똑같이 수행하면은 이건 표절이기 때문에 연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이제 또 어떤 측면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반복 재생을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지만 이게 연구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제가 똑같으면은 물론 과정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연구가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 수행하는 탐구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과학자들의 활동들을 그대로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닮아서 수행하는 것이 바로 탐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똑같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을 수행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슷한 연구가 있다면 우리가 제안한 주제는 사전 연구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 요거를 체크해야 되죠. 왜 학생들이 수행하는 것들은 비슷한 게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 내가 하는 탐구는 어떤 차별점과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학생들이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선행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맥락입니다. 자, 고등학생 또는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이 할 만한 연구의 주제인가 체크해 봐야 되고요. 여기 1 년이라고 했는데
뭐 6 개월이면 6 개월, 아 일 한 개 1 개월이면 1 개월, 또 정해진 기간 속에 할 수 있는 연구 주제인가 그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 학교 또는 너가 이 연구를 하는데 충분한 장비, 장치, 재료 같은 것들을 구비하고 있는가, 또는 빌릴 수 있는가, 또는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는 많지는 않지만 무한 상상실이라거나 아니면 그 개방형 실험실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학교 이외의 다른 공간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연구가 실제로 할 만한가, 활용될 만한 부분이 있는가도 체크 포인트로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탐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탐구 계획을 그냥 드립다 처음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선정한 주제에 비슷한 연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찾아봐야 되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모아 가지고 첫 연구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마지막까지도 계속 수행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문제가 정해지면 그다음에 보통 하는 것들이 인제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는 것들을 참고 문헌 검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고 문헌은 책이 될 수도 있고 신문 기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주로 인제 학술 논문들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대학교 또는 대학원 수준에서의 학위 논문들을 찾아보면은 그 안에는 설명들이 길게 나와 있으니까 저는 참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케이알이라는 곳에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국내 학위 논문들을 무료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좋고요. 그다음에 KCI GeoKI라는 곳이 한국 학술 인용 책임권을 에 있는 즉 KCI 논문들을 다 보여주는 곳들인데, 여기에서 많은 논문들을 무료로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요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스칼라는 이제 해외에 있는 뭐 많은 논문들을 인제 검색할 수 있는 곳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국 과학 전람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과학 전람회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소위 뭐라고 할까요?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주로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주로 여기에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회를 거쳐서 전국 대회까지 수행을 해서, 전국 대회에서 수상을 한 많은 작품들은 이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내에 전국 과학전람회 이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탐구의 보고서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수행할 만한 탐구들을 여기서 유사한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했고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지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전국과학전람회 홈페이지를 좀 잘 활용하는 것들을 좀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탐구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 탐구 계획 즉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하죠. 연구 계획서, 탐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주요 목적은, 우선 첫 번째는 연구 진행의 가이드가 되는 지침서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춰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는 잘 정리된 상태에서 수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 연구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될 거고요. 관련된 이론도 공부해 가면서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 연구 주제가 진짜 독창적인지 할 만한 연구이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연구 문제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계획서 작성할 때 아이디어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다시 정교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 계획서 작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인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것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의 승인을 받기 위한 공식적인 문서로서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 계획서는 작성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 영재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졸업 논문 같은 거에 쓰는 연구 계획서고, 오른쪽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그 R&E 그 스팀 R&E 뭐 이런 그 학생들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쓰는 연구 계획서의 양식입니다. 되게 이제 비슷한데, 첫 번째는 표지, 제목 뭐 인적사항 이런 것도 포함되고 있죠. 근데 연구 계획서의 요약이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구의 개요가 들어가기도 하고, 연구의 필요성, 목적이 들어갑니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논문에 연구의 필요성, 목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구 필요성, 목적이 들어가는 것들이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연구의 내용, 무슨 연구인지, 또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연구의 방법, 그것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대 효과, 이게 어떤 의미로서 그 필요한 것인지를 담고 있고, 또 이 수행 계획이니까 월별 수행 계획, 뭐 이게 주별 수행 계획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그 예산이 얼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도 그 계획도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참고 문헌까지 주어져 있고, 뭐 오른쪽에 아르니 같은 경우에는 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구팀에서 어떤 역할들을 그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할 때 배정을 했는지, 그런 것까지도 집어서 넣어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계획, 탐구계획을 수립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요 과정이죠. 이게 이제 실험 설계니까요. 좋은 변인 통제란 뭐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변인이 무엇인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실험에서 우리가 변화시키려자 하는 것들이 독립 변인 중에 그 조작 변이 되는 거고, 변화할 수 있는 것 중에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는 것이 통제 변인이었고,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종속 변이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 변이 속에 있는 조작 변이과 통제 변인, 그리고 종속 변이, 이런 것들을 이 연구에서 파악하는 것들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독립 변인 중에 주로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로 설명되는 가설을 만들고, 그리고 이 가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각각의 가설들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변화시키는 조작 변이는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통제 변이, 즉 어떤 식으로 나머지를 일정하게 동일한 조건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속 변이는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는 게 탐구 계획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인 통제를 학생들이 어떻게 잘해야 된다, 뭘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이러하게 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실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변인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변인을 찾아 가지고 정리하는 습관을 기울이도록 하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변인 통제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것들이 어떤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탐구 설계 활동을 하는 사례를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게 단계별로 수행이 되는데, 저는 요 과정을 대학생들하고 수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아, 대학생들이 하면은 좀 뭔가 어려운 거 아니야? 과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되는데, 동일한 과정을 고등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 중학생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고, 초등학생에서는 조금 약간 용어를 좀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예시를 좀 많이 넣는다거나, 또 일부 좀 어려운 부분을 정리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조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문제를 발견하는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짧은 시간 동안에 설계를 하는 것만 여기서 연습을 해서, 요거는 탐구 문제를 제가 주어 줬어요. 그래서 탐구 문제는 몇 개의 영상과 그다음에 주로 이제 영상에 있는 걸 가지고 줘서, 특별한, 그러니까 문제를 줬다기보다도 그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이 어떤 상황을 준 거죠. 그래서 좀 신기하고 재미있는 상황을 준 거였었는데, 모두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는 10개 정도의 상황을 줬는데 지금 화면에는 4 개만 보이죠. 요 각각에 대해서 우선 하나 뭐 예를 들어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제 영상 URL이 나와 있는데, 요 URL을 그 직접 선생님들이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게 인제 제가 파일이 있으면은 파일을 볼 수가 공유할 수 있으면은 바로 클릭해서 보면 되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요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문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인터내셔널 영 피지스 토너먼트라고 하는 IYPT라고 부르는 것에서 문제로 제시가 됐던 거거든요. 약간 재미있고 좀 특이한 그런 현상들을 문제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 제시하면은 그거를 보고 인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데, 저는 이제 문제를 다 주지 않고 그래서 재미나게 보이는 현상들만 여기서 제공을 했던 거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8 개의 현상을 제가 제시해 줬는데, 그 8 개를 보고 어 "네가 생각할 때 가장 재미있고 탐구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한 2개 정도만 골라 봐라." 뭐 하나를 선택해도 되긴 하는데, 인제 좀 그 탐구 설계하는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서 한 2개 정도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 개를 선택하면은 그중에서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를 이유를 적게 시켰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우선 앞에서도 현상을 보면은 그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속에서 뭐가 궁금하고 이런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현상을 잘 봐야 돼요. 뭐 누구나 똑같이 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서 창의성 얘기할 때 유창성 얘기하고 융통성 얘기했었잖아요. 동일한 것 현상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봐요. 그리고 뭐 여기하고 직접적으로 어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유사하게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같은 현상을 봐도 똑같이 이해를 하진 않거든요. 그걸 이제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이나 이런 수준에 따라서 보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을 잘 해 가지고 잘 기술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밑에 그 인제 검은색 테두리로 적혀져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제가 그 샘플로 학생들한테 작성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다른 현상이긴 한데, 이거를 그 인제 좀 뭐 이렇게 한번 보고 관찰을 하라 그러면은 인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쫙 적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적게 시키는 것들이 문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 관찰한 현상을 바탕으로 무엇을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탐구 문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에 대해서 3개 이상 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물 이게 실험이 어떤 건지 잘 보진 않아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앞에서 적혀 있는 거 입력해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물줄기를 쏘는 위치를 바꿔도 도는 방향이 일정할까? 수압의 세기를 조절하면 물체의 높낮이 정도의 변화가 생길까? 액체의 표면 장력에 따라 실험 결과가 다른 결과로 나타날까?" 그 뭐 요거는 "표면 장력이 크면 클수록 뭐 더 빠르게 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가설이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탐구 문제들을 쫙 궁금한 거 알아보면 좋을 만한 것들을 요렇게 기술을 하게 시킵니다. 그다음에 요 과정이 좀 재미난데, 작성한 탐구 문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혼자 했을 경우보다 이게 팀으로 했을 때는 요 단계에서 인제 요 전 단계에서 탐구 문제들 한 사람들이 뭐 1-2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그러면 그걸 다 모아 놓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자, 평가할 때는 표현을 앞에서 좋은 탐구 문제가 무엇이냐 그거의 기준을 삼아도 되고요. 이제 또 다르게 좀 표현을 바꿔 봤는데, 문제가 일단 탐구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냐, 그것도 항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실제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냐, 이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냐, 그 측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또 과학 이론이나 법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냐, 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수준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이냐 되게 중요한 거였죠. 그다음에 질문에 나왔던 변수, 변인 같은 것들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거냐, 또 이게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거냐, 좀 독창적이고 있는 거냐, 그런 것들. 요런 어떤 평가 질문들을 이제 앞에서 좋은 탐구 조건 할 때에 나와 있던 거를 포함해 가지고 요렇게 구성을 해서 이 보통은 이제 리커트 척도라고 부르죠. 매우 그렇다, 매우 아니다, 5단계 또는 7단계 이렇게 표시를 시키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보고 선택을 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모든 학생들의 응답을 다 합쳐 보면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탐구가 정해질 수 있겠죠. 물론 꼭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탐구 문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최종적으로 선택한 탐구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적으면, 요거 지금 요 사례에서는 "일정한 수업에서 수력 공중부양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의 질량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라고 탐구 문제를 정합니다. 그럼 그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그다음 단계에서는 쪼끔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 탐구하고 연관될 수 있는 관련된 이론이나 법칙, 원리가 무엇인지 네가 아는 대로 막 써 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써 보면 이런 것들을 인제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 이해를 인제 할 필요가 있게 학생들을 시키는 거고, 그다음 단계가 인제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울 때는 이 탐구 문제하고 관련된 이 변인들을 찾아서 그 변인들 사이의 관계로 가설을 세우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 가일 수도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큰 가설이 아니라 작은 작은 시험들마다 가설이 다 있는 것들이니까 가설을 여러 개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단계에서는 무엇을 측정할 것인지 학생들의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압을 측정해야 되고, 온도를 측정해야 되고, 질량을 측정해야 되고, 크기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럼 사실은 여기에서 요거를 측정하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지를 학생들이 여기에서 그 기술을 하게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기술을 한다고 하는 거는, 예, 이 필요한 준비물, 필요한 장치,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다음 단계로서 인제 실험 과정들을 요렇게 정리를 해 보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과정을 거쳐서 해 보면은 학생들이 처음부터 그냥 뜬금없이 "실험 보고서 작성하라. 실험 계획서 작성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단계를 수행하면서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앞에서 제가 문제 제시했었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탐구 토론이라고 IYPT라고 얘기했었는데, 고거에 대해서 좀 소개하면서 그거를 이용한 교수 방법도 있으니까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탐구 토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탐구 토론은 IRPT라고 부르는 인터내셔널 영 피즈 토너먼트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했었는데, 학생들이 이 탐구를 수행하고 그 탐구를 수행한 걸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탐구를 하지 않고 과학 주제에 대한 토론 활동들을 좀 수행하곤 하는데, 탐구 토론은 또 나름대로의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RPT는 굉장히 오래전 시작이 돼요. 1979년도니까 엄청 오래됐죠.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주로 이제 동구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동구권에서 많이 수행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 여기 보면 매년 17개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는 잠시 뒤에 예를 보여주겠지만, 어떤 현상을 주고 "이 현상을 네가 물리적으로 해석해 봐라."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탐구를 수행한 다음에 그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모여 가지고 영어로 인제 토론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3번 문제에 대해서 너의 연구를 한번 발표해 봐라." 그럼 발표 쭉 하면은 "왜 그렇게 했냐? 이 결과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는 과정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탐구 토론입니다. IYPT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5 명을 학생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토론대에 나가고 그중에서 3 명이 인제 참가해서 토론을 수행하는데 발표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반론팀이 있어요. 근데 발표팀과 반론팀 사이에 토론을 벌이는 거고,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평론팀이 있어서 옆에서 양 두 팀이 토론하는 과정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서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들을 거치죠. 요 과정을 인제 여러 라운드를 거쳐 가면서 전체 탐구 문제들을 한번 연습을 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심사도 보면은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쫙 앉아 가지고 이제 표지판을 들어요. 이거는 발표팀 몇 점 그러면은 뭐 8 점, 9 점, 7점 이렇게 듣고, 그래서 과하게 높은 점수를 주거나 과하게 낮은 점수를 주면은 이제 왜 그런 점수를 줬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의 교육적인 측면과 이런 대외적인 측면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걸 저는 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해 본 적이 있었는데, 영재원에서 학생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론대회 같은 경우들도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는 거라서 상당히 재미있게 수행을 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한 가지는 그 이 IIPT라고 부르는 이게 여기는 지금 우리 토론 탐구 토론이라는 걸 얘기를 하니까, 탐구 토론은 우선 첫 번째 토론, 그러니까 탐구가 바탕이 돼야 돼요. 즉 장기간에 걸친 집단 공동 토론을 공동 연구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능력과 판단력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인제 다른 사람의 탐구를 평가하려면은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비판적 그 사고력이 증가하면서 자기가 수행한 탐구 과정을 역으로 또 비판적으로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탐구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고 탐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나면은 공격을 당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나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완성된 탐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많은 발전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IIPT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그 연 열 그러니까 17개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그 문제들을 다 공개를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보면은 그 실제로 그 '아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나오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여 8개 그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현상인데 그 내용인데, 굉장히 그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현상들이 잘 그래도 보이는 유튜브들을 하나씩 찾아 가지고 올려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은 요거 한번 보면서 '아 요거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같이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3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종이 가지고 요렇게 약간 말 모양 같은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얘를 그 경사면으로 놓게 되면은 얘가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만들고 실험하고 그 실험 결과들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이런 활동들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예시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